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은 1991년에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승 할머니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였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 이 화면에 있는 고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상당히 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위안부 동원이 간제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다, 이러한 부분도 단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모집은 굉장히 간접적인 내용이 있었고, 가문이나 혹은 납치에 가까운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인정을 단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무원들, 관원들이 여기에 관여했다, 그렇게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노 담화가 도화선이 되어서 일본 안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극우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안소라는 것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먼저 그 시작은 1932년 괴뢰 만주국이 건설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기록상 최초의 위안소로 그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상하이의 위안소입니다. 그러나 괴뢰 만주국이 1932년에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일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 전체를 일본군이 침략하기 시작했죠. 일본군이 침략하여서 점령하는 곳마다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안소가 많이 설치되면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1937년에 중일 전쟁의 시작라는 것은 중국, 그리고 나아가서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게 일본군 위안소가 계속 설치되어서,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연행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계기가 된 것은 1937년 12월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의 과정에서 일본군의 병사들은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일본군의 상관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을 일본이 통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일본군의 위쪽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소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안에서 중국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병의 만연이 중국 대륙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 일본군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손병의 만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안소를 만들어서 일본군이 관리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당시 생각을 하여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일제는 전시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독립되는 일왕직속 최고 군통수부 대본영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일왕은 실제로 일본군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군대와 조선 총독부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활동했는데요. 위안부 동원 또한 일본군이 독자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업자들을 조선이나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는 몰랐던 거예요. 처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알게 되어서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러한 일본 내에서 혹은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업자들을 단속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일본군, 특히 일본 육군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군의 결정이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 중고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검문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자체가 요선들을 동원하여서 일본군 위안소를 만든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합니다. 이게 그 증거 문서입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일본군의 헌병대가 군인들을 어떻게 위안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위안소의 일환으로서, 위안소라는 것은 그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매춘을 시키는 그런 데가 처음 아니었고요. 오락센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게임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의 유곽, 그러니까 매칭업소를 만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해외에 있는 일본 외무성의 연사관, 그 연사관에서는 특히 중국 쪽에 갈 때는 폐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도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연사관의 역할이었고요. 그 여선들을 폐로 실어오고 항구에 도착한 다음은 빨리빨리 이 여선들을 산역시켜서 일본 육군의 헌병대에 넘깁니다. 일본 연사관의 여선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여선들을 연사관에 머무르게 하면 진상을 알게 돼가지고 도망갈 여선들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여서 금방 헌병대에 넘기고 헌병대는 그 여선들을 위안소로 데려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당시의 검문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그리고 현지의 연사관, 그리고 헌병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이 여선들을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어요. 이제 대표위안 전쟁이 시작되었죠.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에 있는 미군을 공격했고 동시에 마레이판도에 있는 용국군도 공격했습니다. 이제 대평양 전쟁에 돌입해가지고 위안소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게도 다 설치됩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는 방법으로서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 동원이 되는 위안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려가서 매춘을 강요하는 이러한 데가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곳은 위안부라는 여성들이 손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국 우한에 주둔한 다카모리 군부대에 위안소 사용 규정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안부는 방금 일본군 병사 100명에 대해서 1명의 비율로 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안부 1명에 상대해야 되는 병사들은 1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 70명, 80명이 한 사람 위안부 앞에 그 줄을 선다 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안부 여성들이 손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업 관계자 그러니까 비고용인이라든가 위안부 그리고 여급 이러한 사람들의 산책 행동 의욕은 제한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당시 산책 범위, 위안부들이 갈 수 있는 산책 범위가 아주 좁은 구역밖에 없었습니다. 이 빨간 손으로 그어진 구역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로 100m, 가로 200m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안부 여성들이 손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그 공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 그러니까 일본군 이외의 자에 대한 접객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 군인만 일본 병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백하게 일본군의 위안소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서 중 하나인 것입니다.